이 말이 있었어요. 잠깐 들어볼까요? 네. 예, 한번 보여주시죠. 31일 날 대통령께서 장관과 통화를 했냐 그런 취지로 이해했고 제가 출발을 하기 전에 국회를 제가 대신 가게 돼서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날 뭐 통화한 게 있느냐 그래서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그때 그 이후에 통화했는지는 정확히 확인 안 하신 그것까지는 거잖아요. 확인을 그러면 못했습니다. 그럼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식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국회 질문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도 그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니죠. 이번 사건은 분명히 수사 외압에 대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30일 회수가 외압이죠. 회수가 외압입니다. 그게 바로 그거는 나중에 재판에 가서 따져보시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왜 이첩된 수사 결과를 지들 마음대로 가져왔냐 이렇게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거는 그날 31일 상황. 자, 이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전후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7월 31일 장관과 대통령이 통화했냐라고 앞에서 계속 따져 묻고 있잖아요. 네. 그때 8월 달에 네가 나와서 국회에 나와서 국회에 나와서 너 거짓말했잖아. 그때는 통화 안 했다고 했는데 근데 왜 통화했었잖아. 통화 기록이 나왔잖아. 네. 라고 계속 이제 따져 물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범철이 그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장관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국회에 대신 출석을 해서 장관에게 전화를 물어봤다. 물어보니까 장관이 통화를 안 했다고 하더라. 그거를 그대로 말씀드린 것 뿐이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결에 장경태 의원이 신범철 전 차관에게 아니 차관도 대통령과 전화를 했잖아 라고 이거는 바로 엊그제 나온 보도입니다. 네. 어제 하루 전에 나온 보도인데 차관도 전화를 했잖아 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 직후에 바로 나온 대답이 차관도 대통령과 통화했잖아 라고 하니까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한 거고 그러니까 앞에 7월 31일 대통령과 장관의 전화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신범철이 지난해 8월에 위증을 했잖아요. 네. 국회에서 본인 주장으로는 장관이 그렇게 거짓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전달한 참으로 알고 답변한 것뿐이다. 그렇게 전달한 것뿐이다. 이 말이고 그 답변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질문의 취지가 그때도 그렇지. 장관에게 대통령이 수사 외압.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였던 건데 그렇게 뭐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그럼 답변을 한 거냐 그렇죠.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네. 항의를 하면서 그리고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당신도 전화를 받았을 테니까 그건 당신이 알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정확한 거는 그러니까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다라고 그렇죠. 하니까 자, 신범철이 장경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장경태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죠. 이번 사건은 분명히 수사 외압에 대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네. 이건 대통령과 통화를 한 거고 지금 신범철이 통화를 했다는 거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도도 됐고. 예, 그러니까 이 취지는 이렇게 질문한 취지는 니도 알잖냐. 그렇지. 너도 뻔히 알면서 아. 왜 기계적으로 단편적으로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통화를 한 바가 없다고 하기에 난 그냥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아. 이렇게 축소해서 답변을 하느냐. 7월 31일 건에 대해서는 그렇죠. 왜 그렇게 대답하냐?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외압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냐? 그 당시의 질문도 그렇고 네. 지금 질문도 그렇고. 근데 이 신범철이 이야기한 거는 그리고 장경태가 질문한 거는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요거는 8월 2일 건이야. 7월 31일 건이 아니고 8월 2일 이미 이첩을 해버렸어. 네. 이첩을 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어떻게 회수하지? 라고 하는 회수권으로 가는데 회수권으로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구도 몰라. 누구도 몰랐어. 왜냐하면 통화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죠. 통화를 한 기록만 있는 거지. 지금까지 언론에 밝혀진 건 통화한 기록만 나온 거야. 그런 내용은 모르죠. 말을 하기 전에는. 그렇지. 근데 신범철이 말을 해버린 거지.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된 거고. 그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그렇지. 한 거네. 그러니까 회수 관련해서. 차관인 나와 대통령이 회수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다고 말을 해버린 거야.
근데 회수부터는 지금 수사단에서 정당하게 이첩을 한 사건이잖아요. 네. 회수 지시를 누가 내려? 대통령이 내려버린 거잖아. 이대로 되면 그럼 이게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니까 회수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다는 거고 그게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장경태 의원이 여기에서 바로 받아서 회수가 외압이다. 맞아. 회수가 외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된 거고라는 이 말 자체가 최초로 대통령과 고위공직자가 통화를 한 기록뿐만이 아니고 그 내용까지 관련된 당사자가 말한 최초의 사례. 그런데 그게 직권남용 혐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초의 사례를 신범철이 엄격결에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 만약에 지금 저기서 조금 아쉽지만은 제대로 들어갔으면 제대로 들어갔으면 만약에 딱 신범철이 아니 그건 회수에 관련된 거고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렇지. 잠깐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차관이 통화했던 건 회수 관련해서는 대화를 나눴다는 거네요. 그렇지. 라고 들어갔으면은 그렇지. 꼼짝 말아였네. 근데 이게 장경태 의원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이제 신범철 의원이 뒤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신범철 차관이 신범철 차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대통령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그 내용에 관해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이미 앞에서 말을 해버렸잖아. 해버렸는데 회수에 관한 거고 이렇게 말을 해버렸는데 말을 할 수 없다. 밝힐 수 없다라고 하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밝히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민주당이나 이제 조국혁신단 그러니까 요거를 캐치를 못한 거예요. 그러네. 회수와 관련된 거다라고 이거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이거 진짜 큰데? 이거는 저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사실은 이런 거를 낼 때는 예. 사전 취재도 좀 하거든요. 예. 박정훈 대령 측도 이거를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박정훈 대령 측도 캐치를 했고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박정훈 대령 측도 캐치를 했고 이게 가장 오전에는 중요했다. 라는 취재까지 마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만 그냥 지레짐작으로 최경령이 그냥 뭐 이거 회수와 관련된 거고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쭉 팔로우를 해왔고 나름대로 이거는 취재를 해왔는데 관련해서 오늘 입법청문회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주요하게 보고 계세요? 라고 몇몇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 측의 핵심 관계자는 요거를 찍더라고요. 요거를 찍어서 그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수와 관련된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찾아본 거야. 한두 시간 동안. 찾아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네. 저는 확실하게 느끼는 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당장은 말을 안 하고 거짓말 할 수 있어도 몰아붙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렇게 말실수가 나옵니다. 나오지. 잘못한 게 없으면 저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 재밌게 봤던 포인트 뭐지 했던 거는 그 정청래 위원장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아니 이 도대체 임성근 사단장 당신이 뭔데 이렇게 위에서까지 본인을 지키려고 하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잘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아닙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랑도 잘 알고 지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지. 그럼 천공이랑도 잘 압니까? 전혀 모른대. 그냥 관계가 없대. 근데 그래서 국민들과 우리는 왜 당신이 왜 뭐길래 이렇게까지 어떤 사이길래 이렇게까지 지키려고 하냐 너무 궁금해한다. 궁금하지 않냐? 그렇지. 아니 안 궁금해 그랬더니 만약에 저였으면은 근데 뭐 저를 지켜주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게 그렇게. 사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데 그렇지 상식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이 네. 안 궁금해요 했더니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도 궁금합니다. 뭐지?
그래서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그걸 볼 때 뭐지? 뭐지? 저도 궁금합니다. 나를 왜 지켜줬을까요, 어, 대통령이? 뭐지? 그러니까 본인도 왜 이러지 않은 거야? 나를 갑자기 왜 지켜줬을까요? 난 정말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고도의 전문용어로 고도의 뺏긴가?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 것들이 그 하나하나씩 짚어볼 것들 청문회와 관련해서 하나씩 짚어볼 것들을 짚어보기 전에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뽑았는데 네. 한 번 더 들려드려야 되겠어요. 이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들려드려야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장경태와 신범철의 오고 가는 말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예, 제가 31일 날 했을 수도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장관과 통화를 했냐 그런 취지를 이해했고 제가 출발을 하기 전에 국회를 제가 대신 가게 돼서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날 뭐 통화한 게 있느냐 그래서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그때 그 이후에 통화했는지는 정확히 확인 안 하신 그것까지 거잖아요. 확인을 그러면 못했습니다. 그럼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식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국회 질문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도 그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니죠. 이번 사건은 분명히 수사 외압에 대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30일 회수가 외압이죠. 회수가 외압입니다. 그게 바로 그거는 나중에 재판에 가서 따져보시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왜 이첩된 수사 결과를 지들 마음대로 가져왔냐 이렇게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거는 그날 31일 자, 얼굴을 완전히 찡그리면서 아니 그거는 회수와 관련된 거고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과 답변의 그 맥락이 네. 장경태 의원은 애초에 장관하고 대통령 간의 통화가 있었느냐고 물은 게 수사의 외압의 행사가 됐느냐라는 걸 물은 거다. 근데 그렇지. 왜 그 얘기를 아. 축소해서 답변을 했느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7월 31일. 그렇죠. 예. 신범철 전 차관은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언을. 네. 방어를 해야 돼. 자기가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에 대한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내가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을 한 거더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장경태 그런 답변을 했는데 장경태 의원은 그게 애초에 질문 취지가 외압의 유무를 물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당신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당신도 알 거 아니냐. 외압의 여부에 대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범철이 순간적으로 반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반론을 어떻게 한 거냐면 그것은 회수와 관련된 것이지 외압이 아니다. 그 여기서 외압이라는 거는 신범철의 머릿속에서 잠깐 상정된 외압이라는 거는 혐의를 빼거나 그렇지. 누구를 뭐 요렇게 빼고 네. 요거를 요런 형태. 신범철은 변호사가 아니야. 그렇죠. 법률 지식이 없어. 그렇죠. 예. 요런 게 지금 외압이야 이 생각을 하느라고. 이 사람 안보 전문가거든. 그렇죠. 이게 누구를 혐의를 빼라 이런 게 지금 외압이야 이 생각을 하느라고. 예. 회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지금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외압이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받은 전화는 내가 받은 전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8월 2일인데 8월 2일. 그거는 회수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경태 의원이 회수가 외압이지라고 답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회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는 이 사건을 만약에 크게 2가지 국면으로만 나눈다면 이첩 보류 국면이 있고 이첩된 서류를 회수하는 국면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첩 보류 국면이라는 게 혐의를 누구를 빼고 자시고 뭘 어쩌고 하면서 이게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종섭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는 그 국면이 하나가 있는 건데 이 국면에서 이게 직권남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첩이 됐는 거를 이제 보류하는 그 결정 그 사이의 결정, 요것의 어떤 법 위반의 어떤 정도랄까 이런 걸 따지는 어떤 쟁점하고 그 다음에 이첩 회수 완전히 이첩이 가버린 다음에 넘어가 버린 다음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뺏어오는 거하고는 이 법 위반의 정도를 만약에 따진다라고 완전히 달라. 하면은 그렇죠. 이첩을 그냥 되는 거를 보류한 거랑 완전히 뺏어오는 거는 완전히 이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과 땅 그래서 차이지. 만약에 법 위반의 가능성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넘어갔다가 뺏어오는 게 훨씬 더 중하지.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법리를 적용한다 그러면은 후자에서 그러니까 이첩된 거를 회수해오는 뺏어오는 거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봤거든요 원래. 아깝다. 근데 그렇습니다. 요 머릿속에서 신범철 전 차관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그 기준이 아니고 그렇지. 그 기준이 아니고 예. 아 혐의를 빼라고 하고 뭐 이런 게 지금 외압인데 그 내가 받은 전화는 그 전화는 아니었잖아.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저는 이제 좀 약간 좀 흥분이 되는데 뭐 하나 나왔다. 나왔다. 그래도 결과가 나왔다.